말이 끄는 마차, 소가 끄는 우차, 전차, 기차, 자동차. 동력의 근원에 따라서 명칭은 다 다르지만 이는 다 같은 인류의 수레입니다. 수레는 문명을 실어 날랐고요. 지금도 나르고 있습니다. 로마의 가도, 중국의 장성, 실크로드, 세계 곳곳의 철로. 이 역시 명칭은 제각각이지만 모두 문명과 역사를 관통하는 인류의 길입니다.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10월 25일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30분 책 읽기 김효진 PD입니다. 그렇습니다. 길과 수레, 인류사의 물리적 혈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금요일에 30분 책 읽기 이희진의 역사 읽기에서 오늘 다룰 책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역사문화연구소 김용만 소장의 저작인데 두 권입니다. 세상을 바꾼 길, 다른 한 권은 세상을 바꾼 수레입니다. 도서출판 다른에서 펴냈고요. 잠시 뒤에 이희진 선생님 모십니다. 매일 아침 이 책 한 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죠? 예, 요즘 재밌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소개해 주신 들고 나오신 책은 제목부터가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세상을 바꾼 길, 그리고 세상을 바꾼 수레. 이렇게 두 권인데 내용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예, 선생님 이 두 권 중에 길과 수레 중에 일단 어떤 책 먼저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뭐 어떤 걸 먼저 얘기하든 상관없을 겁니다. 네. 길과 수레는 어차피 하나의 세트거든요. 수레가 가기 위해서 길이 필요한 거니까요. 그렇죠. 예. 예, 그런 시스템이죠, 일종의. 시스템을 뭐 어떻게 갖춰갔으며 네. 왜 그런 게 필요했고 네. 또 그런 것이 일방적으로 발전만 한 것이 아니라 저자는 퇴보할 수도 있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 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길과 수레. 이게 퇴보할 수 있다는 거는 곧 역사나 문명이 퇴보할 수도 있다는 그런 비유일까요? 네, 그런 생각을 강하게 깔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 사회가 뭐 또 사람들이 일종의 발전이라는 데 너무 매몰되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인류 문명이라는 게 처음 원시적인 데서부터 계속 고도의 문명으로 발전해 온다고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그 마르크스 사관의 영향도 있죠. 그러니까 인류 문명이 뭐 마치 생명의 진화처럼 그 원시적인 생물에서 고등동물로 발전을 해온다는 여기서 이제 모티브가 나와가지고 역사 발전 단계론이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진화론을 볼 때도 그 진화론이 일종의 편견이었다는 게 요즘 많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런 인간의 편견 때문에 단순히 역사뿐만이 아니라 문명을 보는데 많은 오류, 네. 이런 게 발생을 하죠. 그렇군요. 자, 그럼 두 권 중에서 이 길, 세상을 바꾼 길에서 짚어주는 내용, 그런 시사점은 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길을 개발하는 나라들, 네. 그 목적이 기본적으로 소통에 있다는 거거든요. 소통과 뭐 이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발전, 그러니까 뻗어 나가는 기세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뚫고 싶어하는 측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걸 막고 싶어하는 측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수레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수레라는 게 많은 물건을 실어서 이동을 시키는데 네. 이 필요한 거고, 그거는 그런 어떤 운반이나 소통이 필요한 체계가 필요한 그런 사회 체제가 있는가 하면은 네. 그걸 또 막고 싶어하는 사회 체제도 있다는 거니까 어차피 맥락은 같게 됩니다. 그게 어떤 그 두 체제는 어떻게 다를까요?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뭐 외향적이라고나 할까요? 네. 어떤 문명이 있으면은 그 네. 문명을 그 외향적으로 좀 그 세력을 뻗치고 네. 또 다른 세력과 소통을 추구하고 이러는 문명이 있는가 하면은 좀 쇄국이라고 그러죠. 벽을 쌓는 문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이 저자가
주목을 한 게 그겁니다. 오늘은 좀 가벼운 주제로 가려고 이런 네. 이 책을 한번 골랐습니다만은 예. 역사를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런 아이디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부담이 좀 적고 재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초점을 보티로 하던 거 이런 거거든요. 고대 사회에 보면 굉장히 수레가 많이 이용이 되죠. 그리고 그 수레가 가기 위해서 길도 많이 뚫리고요. 뭐 지금 신라 유적지 같은 거 보면은 수레들이 다녔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네. 뭐 경주 왕성에 가면은 그 주작대로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수레 흔적이 남아 있는 걸 뭐 사진에도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많이 다녔는데 조선 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도로 수레가 많이 활용이 되지 않았다는 게 이제 저자의 관점이죠.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고대 같은 경우에는 이 문명 자체가 뻗어 나가지 않으면은 유지되지 않는 아하.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뻗어나간다는 거는 곧 어딘가를 치고 들어간다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그 정복국가 시대라는 측면을 생각해 보면 고대가 네. 이제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먹고 먹히는 정복하지 않으면 정복당하는 시대니까 그 고대 국가를 운영을 할 때는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뭐 이 또 발전이라는 말을 싫어한다면서 결국 쓰게 되는데 예. 그 국가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고 이 수레나 길은 그런 노력의 상징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말씀하신 예로 들어주신 뭐 신라와 조선을 생각해 보자면은 조선은 신라보다는 뭐 좋게 말하면은 조금 안정된 그렇죠. 그런 시기였지만은 그때 같은 그 진취적인 이것도 그렇죠. 역시 좋은 의미에서 그런 면모는 조금 없었던 조금 더 작았던 시절이라고도 볼 수 있겠군요. 그렇게 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자가 그런 점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네.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길을 넓히고 네. 뭐 수레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 유통망을 건설한다든가 하는 측면이 네. 적었다는 거죠. 오히려 그거를 굉장히 금기시하고 소극적으로 했던 게 그런 유통망 같은 걸 뚫어 놓으면은 평소에 네. 국가에서 이제 뭐 상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업을 자극하는 측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사실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길이나 수레가 필요한 건데 네. 문제는 그게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네. 그 루트가 그대로 이용당한다는 거거든요. 아하. 적군의 진국로가 돼버리니까. 그런 또 양면이 있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조선 시대에는 그 외적의 침입을 더 두려워하는 거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외적의 침입을 두려워했던 건 이면에 뭐가 있느냐면은 내가 강해져 가지고 네. 뻗어 나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강해지는 건 그 차치하고 네. 지금 있는 거를 지키는 소극적인 자세였다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좀 나쁘게 말하면 정권 안보에 초점을 둔 게 아니냐. 아하. 이런 측면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때는 어떤 정권 안보도 내가 강해져 가지고 그 뻗어 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그 정권 안보와 국가의 발전이라는 측면을 동시에 해결하는 뭐 이런 분위기였다면은 발전 내지는 팽창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예. 이라는 쪽이 좋겠죠. 네. 이런 거를 동시에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면은 조선은 정권을 안보 쪽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좀 틀어막는 그러면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수비다. 그게 그렇죠. 네. 고대의 그런 그 저기였다고 본다면은 반대로 조선은 수비가 수비다. 뭐 그냥 그런 건가요? 잘 막는 거에 좀 더 골몰한. 그러니까 막는데 단순히 이제 외적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네. 중국의 역사나 이런 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율배반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 역사에서 많이 비교가 되는 게 바로 붙어 있는 당나라와 그 뒤를 이은 송입니다. 그러니까 당나라 같은 경우에 중국 역사에서 굉장히 크게 팽창을 했던 국제적인 국가로 많이 인정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후대의 역사에는 당의 문화를 많이 주목을 하죠. 근데 그 당이 어떻게 망했느냐?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오랑캐들, 예. 오랑캐들을 제압을 하고 그 나중에는 몽고는 그보다 더 대규모가 됩니다만은 제압을 하고 이제 교역로를 어떤 힘을 바탕으로 소통을 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 군사력이 필요했고 그 군사력이라는 건 변방에 있는 절도사들에게 그 바로 대치하고 있는 오랑캐를
제압할 만한 군사력을 갖춰줘야 되니까 네. 그 절도사들의 권력을 상당히 좀 재량권이랄까 이런 걸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의 군사력이 강할 수 있었던 건데 문제는 이게 이제 이율배반적인 측면이 있죠. 이렇게 강해진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지방의 절도사들이 총부를 거꾸로 돌리되면 아하. 자기들이 그렇죠. 이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상태에서 뭐 중앙의 군사력이 자기보다 별로 나을 게 없다. 네. 그 강력한 절도사가 일어나거나 그러니까 이정기 이사도 세력이 바로 그런 세력이거든요. 네. 아니면은 절도사 몇이서 작당을 해가지고 중앙정부에 압력을 넣으면은 그 중앙정부가 감당을 해낼 수가 없는. 그래서 그렇죠. 나중에는 당나라가 이 절도사들 때문에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교훈을 살려서 이후에는 절도사라든가 강력한 권력을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량권이 없으니까 군사력이라든가 군사력을 갖추기 위한 경제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약해지죠. 그러니까 송나라 때는 주변 민족들한테 좀 많이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요 나라한테 당했죠. 금나라한테 당했죠. 결국 몽고한테는 완전히 집어먹겼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송의 시스템을 많이 따라간다는 거죠. 뭐 기본적인 체제가 조선은 송을 빼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좀 저자는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를 하는 거죠. 근데 물론 이건 아이디어라고 제가 강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실제 역사를 들어가 보면은 조금 복잡한 측면도 있다는 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시대 상황이 좀 다르니까요. 예. 길이나 이 수레가 발달. 그러니까 뭐 아주 넓고 아주 멀리까지 통하는 그 거의 뭐 지금으로 치면 엄청난 건축물에 해당할 정도의 대단한 그런 길들이나 아니면 발달된 운송수단, 수레들 이런 게 많은 나라들이라면은 보통 우리가 익히 제국이라고 부르는 그런 나라들, 팽창에 몰입했던 그런 나라들이라고 또 볼 수 있을까요? 이런 게 연결이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고대에서는 예를 네. 들어 서양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로마 제국 시대에 굉장히 네. 길을 많이 뚫었고 뭐 수레도 많이 이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속담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통한다. 말이 예. 로마가 중심이라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로마가 길을 많이 뚫는데 당연히 뭐 자기 중심으로 길을 뚫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도로가 활용이 되면서 그 사회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영향을 줬다는 거죠. 근데 그게 중세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오히려 안 됐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길이라는 게요. 그 의미 있게 닦이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인가요? 뭐 고대로 당연히 거슬러 올라갈 것 같은데 또 아니면은 외국하고 뭐 로마의 가도 이런 데하고 비교가 될 만한 그런 길이 있었습니까? 옛날에? 이게 길이라는 건 뭐 항상 뚫게 돼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길은 또 뭐하고도 관련이 되냐면은 예. 도시 건설 같은 걸 할 때 그거는 동양에서는 왕성 같은 경우엔 예, 예. 기본적으로 길을 뚫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나중에 풍납소선 같은 거 얘기를 할 때 이제 좀 그런 게 심각하게 문제가 돼야 되는데 예. 왕성의 설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래 전부터 이 중국의 고공기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법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장 기본적인 게 주작대로라는 건데 남북을 관통하는 대규모 도로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사방에다가 문 3개씩 뚫고 예. 그 문들을 연결하는 건데 가장 기본적인 게 이 보통 이제 북쪽에다 왕궁을 많이 두거든요. 왕성에서는 네. 그 왕궁에서 남쪽으로 관통하는 대규모 길을 뚫게 돼 있죠. 그러니까 도성 안에 그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길이라는 거는 고대 사회에 기본적인 도시를 건설할 때부터 필요했던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는 그 도시들을 연결하는 길들이 필요하죠. 근데 그게 이제 시대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도시들을 연결하는 길이 더 확장이 돼 버리면은 각 문명을 연결하는 길이 되죠. 이 좀 엉뚱하고 지엽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요. 그 보통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 궁들 있지 않습니까? 예. 궁의 대문, 네. 궁의 대문으로부터 직선으로 쫙 뻗는 일정한 시점 거리까지의 길은 어떻게 뭐 특별하게 좀 명칭이 붙는다거나 특별하게 관리가 된다거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있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 옛날 문명을 굉장히 좀 원시적이라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그 당시에도 그 당시 기술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무시할 만한 기술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발굴되면 놀라는 게 많죠.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제가 이
퍼뜩 이 생각이 든 거는 그 창덕궁 있지 않습니까? 네. 창덕궁의 그 돈화문, 네. 예, 그 거기로 나와가지고 저기 을지로 방면으로 직선으로 쭉 걸어가다 보면은 그 걸어가면서 이렇게 보이는 전경들이요. 굉장히 많은 거를 생각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으리으리한 대궐 앞에서 나와가지고 쭉 지나가면은 뭐 공구상들도 막 쫙 펼쳐져 있고 남산 밑자락까지 쭉 이어져서요. 그런 거 보면은 그 길을 따라서 여러 가지 사람들 사는 모습이 쫙 함축이 돼 있구나 싶기도 하고 그 왕궁의 대문으로부터 뻗어나간 길이라서 좀 어떻게 오히려 이게 더 특색 있게 구축이 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지금은 굉장히 흔적이 많이 없어졌는데도 그걸 느낄 정도라면은 예. 옛날엔 더 철저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주작대로라고 부르는 게 네. 그 남북을 번터는 가장 기본적인 도로거든요. 제가 지금 여쭤본 것도 주작대로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왕궁 중심으로 나갔으면 그건 보통 주작대로라고 부릅니다. 이제 예. 물론 그게 이제 그 문명이나 어떤 그 특수한 궁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달리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통은 예. 기본적으로 남북을 뚫는 도로를 기본으로 놓고 대개 그걸 주작대로라고 부르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이제 국내 도시 그 내부의 도로들도 이렇게 중요한데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중요해야 되는 것이 도시와 도시 또 문명과 문명을 잇는 길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자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 이 후자들을 많이 강조를 하죠. 특히 문명과 문명을 잇는 길 같은 경우에 네. 세계사적으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크로드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제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들이 그 길을 통해서 유입이 되고 유출이 되죠. 네. 이게 이제 중국 고대에 뚫었던 이 실크로드가 좀 더 이제 크게 간다 그러면은 몽고 때 그 대규모 정복 사업을 벌였던 개발했던 길들이 그 시대 문명에 또 그 앞뒤의 발전에는 굉장한 영향을 주거든요. 네. 뭐 발전이라는 게 또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중요성도 있고 또 여기다 또 중간에는 이제 사소한 변수들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문명마다 이런 길이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또 필요하지만은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그 문명의 특색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는 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네. 수레 같은 게 많이 발전을 안 했던 이유를 저자는 좀 재미있는 이유에서 찾죠. 뭡니까? 그 아프리카의 환경에서 소위 채채파리라는 게 있는데 778이요. 채채파리라고. 채채파리. 네, 그게 이제 좀 심각하게 이제 가축들이나 사람들한테도 좀 해를 끼치는데. 파리. 예. 파리. 그 파리를 말씀하신 거군요. 예. 이 파리가 이제 그 피를 빨고 예. 알을 낳고 하면서 가축들이 못 견디거든요. 그러니까 수레의 동력이 고대에는 주로 이제 가축들이었는데. 그렇죠. 말이나 소. 근데 예. 이거 끌고 다니다가 이제 파리들이 아하. 달려들어가지고 피 빨고 그래서 픽픽 쓰러져 죽어버리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같은 시대라도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는 그 수레가 발전하지 않았던 거 아니냐라고 분석을 하죠. 그럼 예. 그런 것이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은 네. 비슷한 시기 이제 로마라든가 그 비슷한 시기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예. 이게 팽창하면서 길을 많이 뚫잖아요. 예. 그러니까 길을 많이 뚫는 거는 그 문명 간의 이제 소통 같은 것도 어느 정도 활발해진다는 얘기인데 거기서 고립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서구에 비해서 조금 뒤처지고 아직도 좀 낙후되고 조금 뭐 그 서구의 기준으로 후진적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는 이유를 거기서도 찾을 수 있다. 이게 저자의 분석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거 굉장히 재밌네요. 그러니까 중남미도 비슷하다는 거죠. 예, 이 아프리카의 모습을 그린 뭐 어떤 책이나 영화 같은 데서 이렇게 좀 예쁘게 잘 만들어진 수레나 어떤 차 같은 거를 끌고 다니는 모습은 잘 보지 못한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없지는 않은데 네. 활발해지고 된다는 거하고는 좀 별개 차원이 되거든요. 그렇죠. 뭐 사냥을 하나 해도 그냥 이 건장한 흑인들이 어깨에 짊어지고 그렇죠. 와서 휙 내 던지죠. 그걸 어디에 딱 실어갖고 오기보다는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그건 굉장히 재밌는, 이거는 이 저자의 김용만 선생님의 독특한 그 분석이고 시각인 건가요? 그렇죠. 이제 뭐 비슷한 얘기가 그 전부터 있었겠습니다만은 네. 이게 길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엮은 거는 아마 이전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생각도 갑자기 들었습니다. 이 제국주의적인 그 국가들, 역사 속의 국가들 보면 술에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가깝게는 독일. 그렇죠. 예, 히틀러 시대 때 폭스바겐 아우토반을 뚫고. 예, 아우토반 뚫고 길과 차 예. 이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갖춰지죠. 그렇죠. 그 길은 아직도 세계적인 길이고 그렇죠. 그 차도 세계적인 차고 그런 거 보면은 그런 역사적 흐름이 계속되고 있구나. 이런 그렇죠.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니까는 그 세계 곳곳에 있는 넓은 길들이 굉장히 좀 위압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교훈이 될 수도 있죠. 네. 저런 게 왜 필요하느냐.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대한민국 개발하면서부터 경부고속도로가 왜 상징이 되겠습니까? 네. 그런 길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통 처음엔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길만 뚫어 놓으면 뭐 하느냐고. 근데 길이 뚫리니까 나머지가 따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든 돼요. 네. 그리고 좀 안 된 얘기지만 이건 또 독재하신 분들 얘기가 돼가지고 이건 예. 뭐 그분들 뭐 미워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예. 사실 뭐 이면도 있는 거니까 네. 정보고속도로 뚫을 때도 비싼 소리 했어요. 그 정보고속도로만 뚫으면 뭐 인터넷 망만 갖춰놓으면 뭐 하느냐고 콘텐츠가 없는데라고 했지만은 그때 무디에서 80년대 초반에 네. 좀 그 욕먹을 일도 많이 하신 대통령이지만 정보고속 뚫은 거는 그 도속 인터넷망 예. 그거 뚫은 거는 지금 IT 산업 발전하는데 많은 공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뭐냐. 아, 그러고 보니 그 역사적인 길, 수레의 의미가 지금은 또 정보망, 네. 그게 되는군요. 그렇죠. 여러 가지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그렇죠. 요소가 되죠. 거기를 떠다니는, 지나다니는 콘텐츠가 곧 수레인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 조선의 역사를 거치면서 비교적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소심했지만은 네. 지금은 굉장히 앞서 나간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정보 문명에 있어서는. 네. 그러니까 예. 앞으로도 이제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는가 네. 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네. 조금 그 나쁘게 보면은 네. 이 사람들이 소극적이어서 막았다. 막는 세력이 있다. 근데 뭐 좀 막는 세력은 어둠의 세력이 있다. 이제 물론 이제 어감도 생길 수 있습니다만은 예. 그거는 또 시대 상황을 좀 감안해야 된다고 봐요. 너무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그러니까 조선 네. 같은 경우에 물론 후기로 나가지고 이제 그런 사고 방식들이 경직될 때는 문제가 됩니다만은 네. 조선 초기에 조선이 세워질 때 상황을 보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존재할 때와는 많이 시대적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고구려 같은 경우에 발전을 할 때 보면은 중국이 분열돼 있을 때 많이 발전을 하죠. 아무래도 이제 그 힘이라는 게 상대적인 거니까 네. 저쪽에서 갈라져 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움할 때는 내가 팽창할 여지가 있거든요. 저쪽이 좀 뻘짓을 하고 있을 그렇죠. 때. 이제 중원 같은데 예. 5호 16국 시대 같은 경우에 예. 사실 광개토왕 장수왕 때 이 전성기가 이어질 때 예. 그거 많이 그 작용을 하거든요. 음. 근데 이제 고구려의 힘은 비슷하다 그래도 저쪽에 수나라, 당나라 이런 통일 제국이 들어섰을 경우엔 네. 아니 싸워서 이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격퇴시킬 수도 있는데 결국은 못 견디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초기 같은 경우에는 정책이 달라진 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싸우는 것보다는 형님이라고 불러주고 실리를 챙기는 게 훨씬 피차간에 이익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단지 이제 그거는 정치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인드와 운영 능력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 이 방송 초기에 다루셨던 그 조공의 이야기와도 좀 연결이 되는 대목인 그렇죠. 것 같고요. 예, 그 얘기를 또 언제 한번 다시 좀 해야겠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 조선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사람들은 요동 정보를 포기하고 명나라에다가 굴종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명나라에서 굉장히 얄미워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얘기도 해야겠습니다만 정도전 같은 경우에 소위 표전문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가지고 네. 명나라에서 잡아가려고 난리를 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도전 나중에 태도를 바꿔가지고 자기가 요동 정보를 하겠다고. 네. 그러다가 왕자의 난 일어나가지고 제거가 되는 바람에 다 무산이 됐습니다만은 실리 추구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 이익이 될 때는 굽히는 척하고 챙길 것도 챙기고 이러는 것까지는 좀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다 같은 조선이 아닌데 조선의 정치가들은 무조건 닫아 걸기만 했다. 이익 포기했다. 또 그렇게 볼 건 아니라는 그렇게 본 건 아니죠. 말씀이시죠. 예, 그 잠깐 언급한 그 조공의 의미
조공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석을 하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이희진 선생님입니다. 예, 이 얘기를 언제 진짜로 얘기가 나온 김에 언제 좀 한번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이 방송 요 편만 들으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 하실 텐데 예. 여러분이 조공을 둘러싼 역사적 맥락이나 이 사실관계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꼭 한번 다시 다루도록 하겠고요. 자, 이 오늘 길과 술의 얘기를 나란히 해주셨습니다. 이게 뭐가 먼저다, 뭐가 우선이다 이렇게 하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길 얘기로부터 술의 얘기, 술의 얘기로부터 길 얘기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포개서 해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바꾼 길 그리고 세상을 바꾼 술의 이 책 두 권도 연달아서 쫙 읽으면 마치 한 권을 읽는 것처럼 포개지고 겹쳐지고 그러겠죠, 선생님?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굳이 순서를 정하자면은 길과 수레 중에 어떤 편부터 읽으면 좋을까요? 뭐 먼저 나온 게 수레니까 예. 수레부터 읽는 것도 괜찮겠습니다만 그건 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여러분 그 느낌 가는 대로 그렇게 손에 먼저 잡히는 대로 먼저 순서를 정해서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재밌는 책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얘기 기대하겠습니다. 예, 끝날 때는 항상 아쉽습니다만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에게만 드리는 혜택. 당신의 영어 실력, 이제 원스톱 잉글리쉬가 해결해드립니다. 창의적이고 뛰어난 발성의 영어회화 학습 사이트 원스톱 잉글리쉬. 영어 표현을 암기시켜주는 동영상과 상황별, 주제별, 문법 패턴 표현을 검색하고 듣고 영작도 할 수 있는 영어 학습 포탈 원스톱 잉글리쉬. 주소창에 onestopeng.com. 국민TV 조합원이 되시면 영어학습 콘텐츠를 3개월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TV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10월 25일 금요일에 소개한 책은 세상을 바꾼 길, 세상을 바꾼 수레 이렇게 두 권입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과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